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오후 8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63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저희 라이브를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이제 저녁 시간대에 주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일단은 저희가 썸네일로 띄워드린 강력한 또 주제가 있긴 하지만 또 오프닝 토크 그 전에 잠깐 해보기 위해서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오프닝 토크는 이제 오영규 선수 행크 이적 오피셜이 좀 떴습니다. 사실 지난 겨울 아시안컵 기점으로 세틱에서 그랬죠. 세틱에서 아쉽게 이제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막판에는 거의 명단 제외. 네, 명단에도 되면서, 없었어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행크에서 또 새로운 도전을 펼칠 오영규 선수입니다. 4년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일단은 셀틱에서 상황이 괜찮아졌으면 또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으면 또 이적이 좋은 선택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행크도 또 좋은 팀이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리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벨기에 리그가 맞아요. 순위는 더 높을걸요? 네.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너무 이제 사실 세틱이 너무 이제 탑독이고 나머지 팀들이 좀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벨기에 리그가 또 나쁜 선택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어린 선수니까 일단 한국 축구 입장에서도 되게 공격수 계보를 이어나갈 선수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일단은 출전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이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모두가 말한 대로 좀 많이 출전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게 정말 우리의 큰 바람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오영규 선수 지금은 뭐 국가대표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좀 활약도 많이 다시 잘해서 다시 빨리 맞습니다. 국가대표 그다음에 여러 유럽 대항전에서도 또 행크가 팀이니까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정료가 80억. 맞아요. 꽤 받았다. 사실 수원에서 넘어갈 때 한 40억, 40억 50억 정도 사이로 받았던 걸 기억하는데 세틱에서는 또 남는 장사를 그렇죠. 사실 괜히 판 게 아니죠. 네, 괜히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보낼 그다음에 만한 금액이 들어오고 이 정도면 사실 행크 입장에서는 적게 쓴 돈이 또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80억이라는 돈이 한국 선수에게 있어서는 진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해외 축구를 많이 본 팬들에게 80억? 큰 돈 아닐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한국인 선수한테는 정말 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가치를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행크 갔으니까 부디 좀 출전도 많이 하고 좀 잘하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오프닝 토크 주제는 이제 지르크 제이. 이제 볼로냐에서 맨유로 오피셜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떴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제는 저희가 오프닝 토크 마치고 바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르크지 선수는 네덜란드 출신의 맞습니다. 아주 젊은 유명한 선수고 2001년생입니다. 그리고 주 포지션 스트라이커. 또 양발을 쓸 수 있는 스트라이커인데 장점으로는 뭐 일단 연계 그리고 의외로 드리블 돌파를 아주 잘하는. 키가 193인데 맞아요. 드리블 돌파에 되게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약간 아쉬운 건 이제 골 결정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좀 불안합니다. 저는 스트라이커의 제1 요건은 골 결정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정력 있으면은 이가 그게 아니죠.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일단 네덜란드가 유로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지르크제이 이적 역시 조금 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네덜란드가 유로에서 탈락하고 나서 곧바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에서도 오피셜이 떴고 이적료는 한 4,250만 유로 정도라고 해요. 뭐 한화로 치면 한 600억에서 700억 사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어린 공격수를 데려오는데 저는 나쁘지 않은 이적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뭐 이적료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딱히 없는 것 같고 좀 만족할 만하다. 맞아요. 생각이 드는. 사실 뭐 골수로 좀 비교하긴 그런데 이거보다 적은 득점을 기록했던 똑같은 리그에서 호일룬이 더 비싸거든요. 지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0.7 호일룬 정도 되는데 지금 0.7 호일룬. 0.7, 0.6 이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뭐 그리고 사실 골을 못 넣는다. 그다음에 장점이 결정력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골 이상은 넣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인정해줄 만한 부분이지 않나. 볼로냐라는 팀에서 10골 이상 넣었다는 건 또 분명히 인정받을 만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작년에 세리에서 넘어온 호일룬과의 좀 교통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공존을 시킬 수 있을지 여부도 맨유 팬들은 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나흐 감독이 뭐 원톱을 쓸지 투톱을 쓸지 알 수 네. 없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투톱을 써서 공존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또 누가 원톱 주전으로 나서게 될지도 이제 맨유 팬들한테 좀 초유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번에 그 호일룬이 그 유로에서 진짜 좀 맞아 결정력이 또 심각했죠. 진짜 심각했어요. 진짜 좀 심각해가지고 사실 어떻게 될지 좀 쉽사리 예측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돈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해봤을 때는 호일룬이 앞서 있다고 봐야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지르크지가 또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건 경쟁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 공격수가 하나 필요하긴 했는데 네. 빠르게 계약을 해내면서 일단 다음 시즌 준비에는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는 뭐 의문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최근에 맨유가 데려온 공격수들 중에서는 좀 가장 또 믿을만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네. 테나가 이런 선수들 잘 쓰기도 하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하고 본 주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 주제 또 이 이슈가 끊이질 않아요. 홍명보 감독이 일단은 이번 주 주말부터 해서 이사의 의결을 통해서 진짜로 이제 공식 절차를 통해 정식 감독으로 발표가 딱 됐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이죠. 네. 또 출국을 해서 유럽으로 가서 뭐 코치진을 뽑는다. 네. 그래서 면접을 본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서 저희가 그런 관련된 소식들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지난 이슈긴 한데 여러 또 축구계 인사들이 네.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 그런 목소리들도 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목에도 달아드렸는데 또 오늘 따끈따끈한 몇 시간 안 난 기사인데 또 정치권에서 이 이슈를 물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슈가 좀 커질 가능성이 또 생겼거든요.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도 한 막판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출발부터 하자면 일단은 홍명보 감독이 이사회를 통해서 정식 선임된 딱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구협회는 13일 토요일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23명의 이제 투표한 이사 중에 21명의 찬성으로 홍명보 감독 선임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이사회 자체는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네. 이제 10일부터 12일까지 서면을 통해서 이제 이사회들의 그 표결을 받았고 그래서 그거를 종합한 결과 21명이 찬성을 해서 홍명보 감독이 정식으로 선임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왜 자꾸 주말에 발표를 할까? 지난번에 내정됐을 때도 네, 맞아요. 그때도 주말이고 딱 그 일주일 전이었던 걸로 기록하는데 맞아요. 사실 언론사도 주말에는 근무를 하긴 하지만 축소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노린 건가 싶기도 하고 평일에 하면은 다 몰릴 거니까 당연히.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언제 발표하느냐는 이제 축구협회의 자유긴 한데 근데 아무래도 공식 발표를 주말에 한다는 거는 뭐 협회도 어쨌든 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그렇죠.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공의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말 근무 이런 거 잘 안 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주말에 한 거 보면은 확실히 뭔가 노림수가 있지 네. 않나. 맞습니다. 이게 보통 뭐 동호회도 동문회 이런 것도 주말에 잘 발표 안 하거든요. 진짜로 네. 진짜로 진짜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뭔가 좀 확실히 음. 홍명보 감독 발표 때부터 좀 노림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이사회에서 뭐 포결을 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당연히 필요한 절차긴 한데 근데 굳이 막 이임생 이사가 권한 대행 맡고 이럴 때는 이사회 안 하다가 또 이럴 때 되니까 쪼르륵 모여가지고 또 하는 게 저도 그게 네.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이사회 표결로 뭔가 절차가 진행됐다는 말을 잘 못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갑자기 막판에 돼서는 이사회가 모였다고 하니까 뭔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독 선임할 때 이사회 승인했다는 말을 정말 예준이 말처럼 저도 네. 처음 보는 기사인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이제 뭐 졸속 행정이다, 뭐 그쵸. 인맥으로 선임했다 이러한 좀 비판들이 나오니까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를 갖추기 위한 좀 그런 수단이 아닌가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사가 저희가 23분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이사는 이제 네. 제가 아까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해봤는데 감사 2분을 포함하면 28명, 28명. 2분을 빼면 26명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하건데 일단은 23명이 투표를 했다 그랬으니까 아마 네. 3명은 좀 네. 참가를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 이제 나머지 21명이 찬성표를 네. 던졌다. 뭐 이렇게 좀 의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 이름을 저희가 쭉 뽑아봤는데 진짜 이사가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게 진짜 근데 명단을 딱 보면은 이력을 이렇게 보면 좀 왜 이름만 하면 좀 그런가? 왜 계신지 모르겠는 분도 좀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뭐 일단은 부회장님들 정도는 우리가 좀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아는데 네, 그쵸. 그거 제외하면은 뭐 딱히 유명하신 분, 물론 이제 축구 선수들도 좀 들어가 있고 뭐, 이근호 전 선수나 아니면 지소연 선수나 이렇게 뭐 들어가 있긴 한데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 뭐 감독 이제 하셨던 분들은 우리한테 알지만 네. 근데 인원수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네. 느낌은 듭니다. 약간 지역 위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이제 대한축구협회이기 때문에 지역 인사들을 네. 좀 챙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네임밸류 봤을 때 막 쉽사리 막 뭐 좋은 아주 최고의 명단이다라고 하기엔 조금 우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뭐 잘 모르는 분들에 우리가 뭐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름들만 좀 살펴보면 일단은 뭐 김정배 부회장 이게 상근 부회장이죠 이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도 어제 기사를 통해 난 분이고 그다음에 한주인이 부회장은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요. 네. 장은용 부회장도 뭐 감독도 중국에서 좀 하시고 네. 유명하신 축구인이라고 봐야 되고 네, 원영신 이분은 전 처음 들은 것 이분은 같아요. 지금 이제 연세대 교수를 하셨었고 2021년까지 그리고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양성평등위원 하셨습니다. 지금은 뭐 딱히 현직에서 네. 뭘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석주 부회장. 아, 이거 유명하죠. 레전드죠. 네, 레전드죠. 골 넣고 퇴장당한 레전드. 그리고- 차범근 감독님과 눈물의 재활용 20년. 아 그렇네. 그 보셨죠 아, 방송. 그러네. 네. 어쨌든 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런 또 영상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석재 부회장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이분도 그쵸, 조금 네. 이름이 나온. 이분 네. 이제 그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 선임되기 전에 네. 이제 이분이 약간 좀 대표로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맞아요. 언론에 좀 나오시고 그다음에 지역 쪽에서 이제 경기도 쪽에서- 축구협회장입니다. 네, 현재. 여기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최영일 부회장 이분도 전 처음 들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선수 출신, 국가대표 선수. 아 그렇군요. 옛날에 비파 온라인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군요. 그래서 또 유명하신 그냥 축구인. 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회장 쪽은 대부분 이제 축구인이 많다.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미디어 쪽도 있고 그다음에 교수 쪽도 있지만 어쨌든 네. 축구인이 위주로 있는 부회장 라인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력강화위원장 네. 정혜성 위원장인데 아마 정혜성 위원장이 투표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안 하지 않았을 사퇴를 거예요. 했기 사퇴를 때문에. 했기 때문에 안 네.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대회위원장의 이응실. 이분도 이제 선수 출신. 네, 그리고 그렇죠. 감독도 하셨던.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임생 이사 네, 이인생 이사. 있고. 이제 그리고 의무위원장 서동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의무위원장이라는 네. 거 보니까 의료계 쪽 분인 것 같아요. 의료계쪽입니다. 네. 고려대 의학 박사시고 현재 이제 고려대. 병원장 어. 실제로 어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장 이윤남. 네. 이분은 이제 법무법인 모 소속의 이제 어, 대형로 법의 변호사. 아 네. 이분이 이제 어. 약간 네. 법리 쪽은 담당하는 예. 분. 그리고 사회공헌장의 김태영. 네, 너무 유명한 네, 레전드죠. 그렇죠. 네, 2000년 레전드. 레전드죠. 네. 심판위원장 이정민. 이분은 심판이시니까 네. 심판 출신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네, 지금은 은퇴를 하시는 네. 걸로. 이사도 이제 여러 분 있고 거기다가 이제 감사 2분까지 해서 쭉 있는데 보면은 보고 든 생각이 왜 고려대가 많지? 아, 고려대가 진짜 많아요. 확실히 많습니다. 네. 어. 고려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마 제가 이 계산은 정확히 안 해봤지만 70% 이상은 고려대지 않을까요? 70%까지는 아닌 그 것 정도 같고 아닌가? 절반. 50, 네, 50은 고려대 이름. 그러니까 되게 막 진짜 그러니까 많습니다. 내리다 보면은 여기도 고려대 학사 석사. 그러니까 뭐 학사 석사를 다 합치면 진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정명호 회장부터 해가지고 네, 이임생 이사, 홍명보 감독. 그렇죠. 공교롭게도 고려대가 많다. 네, 공교롭게도 고려대가 많다. 그래서 이제 판단은 여러분. 여러분, 네, 뭐 고려대 많을 수 저는 있는데. 그냥 사실만 말했습니다. 고려대가 적지 않다. 근데 네. 물론 이제 고려대가 축구를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그 가운데 뭐 인맥이 서로 생기다 보면은 뭐 어느 사람의 능력을 알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사적인 감정, 뭐 학연 이런 게 개입됐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확히 세봤는데 9명입니다. 9명. 절반 한 40% 절반 안 정도. 되는데, 절반은 안 되네. 절반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아니구나. 네. 어쨌든 9명인데 되게 주요 보직은 맞아요. 이제 고려대 출신이 좀 회장부터 시작해서 기술위원장, 전력강화위원장 주요 보직은 좀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소개를 좀 자세하게 해드린 이유가 이분들 중에 5명을 제외하고는 다 동의를 하신 거죠. 그렇죠. 네. 뭐 감사 2분 빼고 이제 뭐 한 7명 정도 제외하면 이제 21명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 축구의 이제 패망을 거의 선언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좀 의미가 좀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정되고 이러면서 거의 공식화된 상황이긴 했지만 이사회를 통해서 이게 최종 승인이 나야지 정식 감독으로 네, 그렇죠. 선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만약에 이 이사회 측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이 안 나오거나 했을 경우 홍명보 감독 선임이 철회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결국 축협 측에서는 이제 홍명보 감독을 최종적으로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언급할 수 있겠지만 박지성 전 선수의 발언에서 축협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철회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축협은 책임을 지지 않았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부터 해서 홍명보 감독 이슈가 이제 축구계를 장악을 이제 하고 있고 거의 이제 축구계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까지 슬슬 이제 떠오르려고 하는 기미를 또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축구계 내에서도 이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적 무시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그런 성명, 발표, 인터뷰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박지성 레전드의 그렇죠. 인터뷰를 정말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 자세히 좀 시간이 지난 거긴 한데 네. 정말 또 의미가 있는 발언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목요일에 방송하고 월요일 이제 두 번째 방송하는 건데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발언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좀 뒤늦게 소개해드리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좀 소개를 안 해드렸던 박지성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 뭐 지금 디렉터 아닙니까? 디렉터? 디렉터. 디렉터? 그분의 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은 다른 발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일단은 한국 축구 지도자 협회에서도 이거를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지도자협회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번뿐만 아니라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협회가 처음 막 생기고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말이 이제 국내 뭐 지도자는 뭐 왜 이렇게 외면받고 있냐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홍명보 감독 선임이 됐을 때 지도자협회는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생각 외로 여기서도 좀 반대의 성명문이 나왔어요. 홍명보 감독 역시 한국 축구의 지도자라는 점에서 이 단체에 소속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소속된 사람이 있는 단체까지 이제 이 선임을 비판을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부터가 정말 좀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좀 이게 꺼림직한 부분들이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지적을 한 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면접 기준이 이제 특정 후보 앞에서만 왜 갑자기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되도록 바뀌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지도자들에게 아마 좀 마이너한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마이너한 지도자들한테는 좀 절차적 정당성이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이정효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고 그냥 정말 한직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홍명보 감독 같이 그냥 스타 플레이어라는 이유로 이렇게 그냥 내부인의 신뢰를 그러니까 사람 간의 신뢰를 얻어서 그냥 뚝딱뚝딱 선임이 되면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이 외부에 있는 지도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또 박탈감을 많이 좀 느낄 수 있겠죠. 뭐 밑에서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바그너 감독 역시도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50페이지 상당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국 축구가 앞으로 만날 예선 상대팀들 있잖아요. 그 상대팀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지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제대로 된 면담조차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부터가 일단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협회 입장에서는 지적을 했고
홍명보 감독이 여기 속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뭔가 이런 성명이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이제 홍명보 감독의 선임이 일반적인 지도자의 입장에서도 뭐 이해가 응원하기가 되지 힘든 않는다. 그런 이상한 일이다라는 게 좀 공식화된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알아볼 게 이제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이죠 지금은. 그래서 이분은 가장 먼저 축구 레전드들 중에는 언론에 나와서 좀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포옙, 바그너, 홍명보 감독 이렇게 세 분에게 의사를 물은 뒤 원래 절차는 전력 강화 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 근데 그 과정에 생략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좀 운을 띄우셨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국내 감독을 뽑으려 했던 게 분명히 아니었고 4월 중하순쯤만 해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외국인 감독을 뽑고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분이 이제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이 됐지만 그렇죠. 클럽급을 뭐 선임하려고 네. 한다. 그렇죠. 뭐 이런 발언도 했었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건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린 멘트는 JTBC 인터뷰고 나중에 KBS랑 또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를 하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본인이 또 2002년 때 히딩크 감독의 영향력을 몸소 진짜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본인이 느낀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KBS 인터뷰에서는 좀 강한 말이 나왔는데 나를 포함해서 이영표 위원을 포함해서 축구인들이 행정에서 사라져야 된다. 그런 말까지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축구협회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축구인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협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이분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이번에. 그쵸. 사실 뭐 이건 이번에만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가장 대표적으로 그냥 대놓고 얘기해서 2002 레전드들에 대한 뭔가 그런 이사나 아니면 좀 명예직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입에서도 뭔가 실력보다는 이름값이 먼저 대두되는 그런 현상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빵 터진 입장에서 이영표 선수도 2002년 멤버로서 비슷한 얘기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영표 위원 얘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제일 먼저 나와서 용기 있게 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여러 멘트들이 나왔고 그래서 이영표 의원이 딱 스타트를 끊어서 그다음에 뭔가 커뮤니티나 이런 팬들 여론도 이영표 의원이 그 한창 그 클럽 맞아요, 그 얘기 맞아요. 때문에 여론이 엄청 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그 사면 이슈 때도 그 사퇴한 요인이긴 한데 임원하다가 네, 그것도 이제 해명을 하셨죠. 네. 직접 이제 본인은 몰랐고 이제 반대 의사를 냈는데 묵살당했다. 이렇게 진짜 해명하셨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SNS에서 그 댓글로 이제 설정이 좀 있어서 그걸로도 이제 좀 그게 또 커뮤니티 퍼지면서 되게 여론이 부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이번에 또 인터뷰를 소신 있게 하면서 또 어쨌든 좀 사과도 하시고 맞습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물꼬를 좀 텄기 때문에 이후에 좀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시간상으로는 좀 박지성 위원의 얘기가 먼저 나오고 저희가 소개해드릴 조원희 그다음에 이동국 선수 얘기는 조금 이제 뒤에 그냥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좀 SNS에 업로드가 된 거긴 한데 근데 일단은 좀 덜 중요한 얘기부터 좀 짧은 얘기부터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원희 선수 얘기는 뭐 일단은 박주호 선수 법적 대응 박주호 전 선수를 향해서 폭로를 하니까 법적 대응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통해서 그거에 대해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죠. 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두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옳은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라면서 약간 조금 마일드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판의 입장을 담은 기사를 내긴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저 이거 구독을 직접 하고 있어서 그런가요? 댓글을 봤는데 댓글 반응이 좀 안 좋나요? 아쉽네. 조금 왜냐면은 아쉽더라고요. 좀 약하다. 네. 좀 더 확실하게 내지. 좀 할 거면 제대로 하지 약간. 전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다. 확실하게 답변해야 축구협회가 옳은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 등 직접적인 비판이 보이기보다는 좀 돌려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그쵸. 뭐 당장 이영표 위원만 해도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잖아요. 뭐 축협을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축구인들은 행정 그만둬야 된다. 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조원희 위원의 이런 멘트들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이동국 전 선수도 네. 또 의견을 남겼는데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 국가대표 K리그 선수로서 오랫동안 뛰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법적 대응이라는 이 단어가 머릿속을 강타한다. 이제 누구보다 노력한 사람에게 이런 단어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그쵸.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뭐 조원희 전 선수나 이동국 전 선수나 이제 좀 SNS를 통해서 이제 네. 짤막하게나마 글로 전달했는데 뭐 팬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폐쇄적인 축구계 문화 그리고 수직적인 축구계 문화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용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좀 아쉬울 수 있어요. 그런 발언의 강도나 그런 것들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목소리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격려를 해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정말 많죠. 정말 많죠.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아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 네. 것에 좀 영향력이 좀 크지 그럴 수 않을까. 있었죠. 왜냐면은 아마 뭐 제가 알기로는 이 글이 올라오기 전에도 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많았을 거고. 맞았습니다. 그런 그 어디든 막 찾아가서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한마디씩 해주기 좀 바라는 상황에서 이제 말도 하면서 적당히 선은 지키는 그 정도의 좀 발언이 아닌가? 이 두 분은 약간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세 분이 그 사면 이슈 때 부회장직에 맞아요. 이영표 의원까지 해서 네, 있었던 분들이라서 좀 더 부담감을 느끼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도 맞아. 이제 그때 좀 이분들이 여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많은 겪었었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래서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실 침묵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근데 뭐 메인은 따로 있죠. 네. 일단은 박지성 전 선수가 저희가 소개해드린 인물들 중에 이름값도 제일 크고 그렇죠. 발언의 수위도 상당히 셉니다. 이천수 선수도 있었어요. 맞다. 그렇네. 이천수도 있어요. 잊어버렸다. 리춘수 채널은 정말 꾸준히 그런 말 꾸준히 소신 영상도 되게 자주 올리시고 꾸준히 말하시고 워딩도 되게 맞아요. 세요 이분은. 그리고 뭐 박주호 위원 얘기했을 때도 좀 맞습니다. 미안하다. 선배로서 미안하다. 후배들이 선배들이 못나서 후배가 이런 총대를 매게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네. 이천수 위원을 좀 빼버릴 뻔했네. 그리고 뭐 자기가 축구계의 왕따다 지금. 그렇네. 이런 식으로도 좀 되게 강하게 말씀을. 근데 그래 보이긴 해요. 이게 뭐 그래도 유튜브가 잘 되니까 그럼요. 진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천수 위원까지 해서 이렇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박지성 또 전 선수 얘기를 이제 잘 살펴볼 건데 자, 전 이 정도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뭔가 사실 박지성 선수가 뭔가 한마디 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그 알고리즘에 이 인터뷰하기 전에 그게 올랐었어요. 2018년 월드컵 때 멕시코전이 끝나고 박지성 그때 해설위원이 작심 발언을 이렇게 한 3-4분 정도 쏟아낸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게 막 조회수가 진짜 500만, 1000만 뭐 이렇게 기록했던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성이 뭔가 얘기할 때가 됐다. 이제 박지성이 한번 얘기할 때 됐다 싶었는데 사실 박지성이라는 그 세 글자가 주는 한국 축구의 그런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버지가 괜히 해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보자면은 지금은 손흥민이지만 그 전에는 박지성이고 박지성 어쨌든 이 문을 열었다는 점 물론 그 전에 차범근 선수가 있긴 했지만 뭐 너무 중계 옛날이고 시장에서 이제 해외 축구 중계에 있어서 팬 유입을 가장 많이 시킨 장본인이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맨유 팬들을 양성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한맹을 만든 분이거든요. 그렇죠. 제한맹을 이런 박지성 위원이 한마디 함에 있어서 되게 파급력이 크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박지성 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일단은 처음 질문으로 좀 심정에 대해 물어봤는데 좀 요약하자면 이제 슬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점이 제일 슬프냐라고 했을 때 답이 없다는 게 제일 슬프다. 이건 노답이라는 건가요? 한마디로 약간 뭐 노답이라는 노답이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게 제일 슬프고 협회에서 일한다는 것이 원래 좋은 일, 꼭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명예로운 일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은 우리가 뭐 저희가 아까 이사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협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은 거의 뭐 정몽규 하수인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인식이 지금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실. 사실 이임생 이사도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수원 감독도 하시고 그냥 네. 축구인이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냥 악의 축이 돼버려서 그렇죠. 완전 뭔가 축구 팬들의 적이 되는 거죠. 축협에서 그쵸. 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그런 절차적 정당성이 무너지면서 축구협회의 권위까지도 좀 실추되는 현상은 참 슬프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맞아.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고 또 그러면서 한 말이 여기서 멈춰서 한국 축구가 끝나는 걸 바라볼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 사건은 이루어졌고 뭐 되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거는 솔직히 박지성 위원은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현재 전북현대 그냥 전북현대 디렉터 프런트죠. 이거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축구협회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뭐 유스 쪽에서 맞아요. 일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려고 했으나 조금 이게 잘 되지 않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죠. 축구협회 문제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는데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코멘트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일단 가장 위에 분이신 회장님부터 일단 별다른 입장 표명이라던가 코멘트를 안 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해답도 없이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듯한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지성 위원도 좀 언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 뭐 절차적 정당성은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아요. 또 지적하는 문제고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걸 어떻게 좀 회복하느냐는 진짜 좀 많은 큰 과제, 많은 과정들이 남았다. 그다음에 사실 지금도 뭐 안 지키고 있으니까 뭐 지금 뭐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된다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하지만 뭐 본인들이 고쳐야 이게 되는 거지 외부에서 뭐 말해봤자 사실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긴 하거든요 지금 협회의 약간 태도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박지성 얘기에도 귀뚱으로 낳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게 참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질문에 다음에 나온 게 그래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진실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투명하게 모든 것을 이제 지켜보는 과정 하에 이뤄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신뢰를 이제 다시 이제 쌓아야 된다라고 이제 좀 원론적인 답변을 좀 내놨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박주호 선수 발언, 이제 협회가 좀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전문을 좀 다 이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은 가장 먼저 느낀 건 그 회의 기간 내내 박주호 의원이 상당히 무력감을 많이 느꼈겠구나. 본인의 의견이 회의에서 100%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안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지는 무력감은 상당히 컸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아쉽다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도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박주호 의원이 그때 되게 빅네임들을 많이 접촉을 했고 심지어 이제 그 투애감 수석 코치까지 또 접촉을 또 했다고. 제시 마치를 가장 강력하게 어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좋은 사람 데려와도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올바른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영입한 좋은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재물로 써야 하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결과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 좀 안타깝네요. 진짜 박주호 의원이 뭔가 그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려고 했을 텐데 정말 박지성 의원 말처럼 너무 많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공감을 한 거죠. 본인도 축구협회 어쨌든 일을 해봤으니까 네. 선수로서도 오랜 기간 좀 영향을 받아왔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같이 그 영상을 촬영하신 김한 해설위원의 말에 따르면 원래는 사실 그렇게까지 뭔가 부정적인 분위기의 방송을 찍으려던 게 아니었대요.
그냥 뭔가 이거 전력 강화 위원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간단하게 언급할 예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제 홍명보 감독 내정 기사가 터지면서 뭔가 맞아. 박주호 선수의 그 영상 분위기 자체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눈이 돌 수밖에 없는 네. 소식이죠. 그래서 사실 그 박주호 위원 입장에서는 뭔가 얼마나 좀 허무하겠어요. 뭔가 정말 좋은 감독들을 많이 추천을 했고 심지어 절차대로 진행됐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결국 자신의 그 5개월의 노력이 이렇게 끝나버렸으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중에 상당히 공감이 갔던 얘기가 많은 이제 인재들을 재물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바쳤습니까? 강화 사실- 비용이 네.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 홍명보 선임하려고 몇 명을 지금 뭐 재물로 제시마치, 바친 거야, 진짜. 기네슈, 바그너에 뭐 그냥 그런 르나르. 감독 후보를 떠나서 사실 홍명보 본인도 원래는 재물이었었거든요. 맞아요. 2014년에 홍명보가 재물이었고 2018년에 신태용이 재물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제 크린스만 선임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정문규 회장이 그냥 축구협회 그러니까 축구 우리 아시안컵 자체를 재물로 바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응. 맞아요. 아시안컵을 진짜 제물로 바쳐서 얻은 결과가 홍명보 감독 선임. 그리고 더 나아가면 벤투 자체도 원래 재계약하고 싶었는데 맞아요. 그게 기간의 문제로 좀 결렬이 되고 원래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홍명보 감독까지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원했던 것까지만 보장을 해줬으면 벤투가 재계약이 됐을 텐데 또 그걸 안 하고 버팅기다가 뭐 크린스만 선임 뭐 이렇게 가니까 그쵸. 그 기간도 재물이 결국은 된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로 가봐도 뭐 진짜 수많은 재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좀 사퇴를 한 박주호 위원 같은 경우도 전력강화 위원 같은 경우도 희생이 된 거예요 그냥. 다시 하겠습니까 다시 전력강화 절대 위원? 안 하죠. 보통의 사람이면. 네, 박주호가 이번에도 알려진 것처럼 막 투엘과도 접촉이 직접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많은 유럽의 커넥션이 많은 팀에 돌아다녔기 때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인재를 또 다시 생식시켰다.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물어다 준 좋은 기회를 또 날려버렸다 우리가. 이게 진짜 이 부분이 이런 기회가 우리가 다시 올까? 뭐 조이트 레프께 우리가 선임이 언제 가능하겠어요? 수엘 수석 코치, 그다음에 제시 마치 우리가 이런 급의 감독을 언제 또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제시 마치 얘기가 히딩크 이후에 가장 명성적으로는 높았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까웠던 사람들 맞아요. 중에는. 그리고 뭐 2부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감독인지 저희가 또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코파에서. 코파에서 4강 갔어. 4강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네. 보면 볼수록 진짜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시안컵 4강이랑 다르잖아요. 아, 수준이 다르지. 대한민국으로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한테 떨어지는 건 또 다르지. 네. 아쉽다. 자 이런 재물로 바치는 행태는 정말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강력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이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지는 비판. 이제 K리그 종사자로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요. 그래서 뭐 대답을 하면은 대표팀 감독을 떠나서 어떤 감독이든 새 감독이 부임했을 때 기대감을 안고 시작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날지 안 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이 있었나? 그러니까 감독 선임을 한 이후에 이렇게 지지를 못 받은 감독이 있었나?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걱정이 된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뭐 협회 규정이 결국에는 그냥 빼올 수 있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국내 팀들 같은 경우는 그냥 데려와 그러면은 그냥 보내줘야 되는 또 그런 또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규정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축구의 위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위기가 대표팀의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고 한국 축구의 근간이 이제 흔들렸을 때가 위기인데 이제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박지성 씨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대표팀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한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리그고 K리그고 그 K리그의 감독 그리고 심지어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팀의 감독을 이렇게 빼낸다는 것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세계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그 이번 사건이 비단 뭐 그냥 홍명보 감독이 막 절차 없이 대표팀 감독으로 약간 인맥적으로 선임이 됐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뭐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축구에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K리그라는 리그 시스템도 흔들리고 국가대표라는 대표팀 시스템도 흔들리고 그리고 협회라는 그냥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런 단체 시스템도 흔들리고 그냥 모든 게 진짜 흔들리는 모든 게 파괴되는 선택을 한 거죠 축협이.
이번에. 역대급이군요. 네, 역대급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시즌 도중에 시즌 도중에 그러니까 감독을 빼간다는 이 명제 자체도 이상한데 감독을 빼가는 과정과 절차도 엉망이고. 네. 최강희 감독이 그때 조광래 감독 견직되고 최강희 감독 갈 때 시즌 도중은 아니지 않았나요? 시즌 직전이었나? 직전이었나? 다음 시즌 직전인가 그랬던 그러니까 걸로 뭔가 기억하는데. 중반에 이렇게 데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네. 시즌 중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즌 중에 네. 한창 한창 순위 순위 경제 싸움하고 있을 때. 뜨거울 때 그렇죠. 지금 한 절반 정도라서 진짜 뜨겁거든요. 네. 순위 경쟁. 지금 그다음에 이번 시즌이 더욱 좀 빡빡하기도 치열하죠. 하고 네. 1강이 없는 그런 정말 오히려 김천상무가 1등에 왔다 갔다 내리고 혼란한 리그 상황인데 거기서 이 상위권 팀의 감독을 빼왔다는 것 그다음에 빼오는 과정도 정말 형편없었다. 이런 것 자체가 자 이런 감독 선임 과정 그리고 결과 이런 것에 있어서 정말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이건 진짜 예를 들어 갑자기 네덜란드가 테나우 빼간다 그럼 뭐 아우 메뉴 팬들 들고 일어나지.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테나는 아닌가? 아르테타로 해야 되나? 제가 아르테타로 해야 되나? 제가 실제로 친구한테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또 댓글에 방금 야구를 언급해 주셨는데 그 친구가 기아 팬입니다. 저도 기아 팬인데 네네. 저는 이제 야구를 조금 그 친구보다 좀 라이트하게 보는 편인데 설명해줬어요. 지금 시즌 도중에 국가대표 감독을 이범호로 데려간다. 이범호로 데려간 거야. 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돌보모. 좋은 거 아니야? 김종국 다시 가는 이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근데 따라서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건 좀 다른 게 야구는 사실 국제전을 자주 안 해요. 그렇죠. 야구는 해봤자, 시즌이 끝나고 해서 뭐 감독이 사실 막 겸직이 또 하니까. 겸직도 하니까 어. 진짜. 네. 근데 이 축구는 어쨌든 시즌 중에도 계속해서 A 매치가 맞아요. 있고 대회 자체도 한 달 동안 딱 모여가지고 쭉 진행되고 뭐 이런 점이 혼재하다 보니까 겸직을 하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좀 그런 상황이긴 하죠.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죠. 이게 정명규 회장이 그 아시아 고위급 관계자들 회의에서 카사스 감독을 데려오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라크였나요? 축구 협회가 되게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카사스 선임 시도를 약간 번복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쪽 눈치는 보면서 이제 그렇네. K리그에 대한 예의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주인 있는 사람을 왜 자꾸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턴아웃도 EPL 감독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자기 리그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이제 이거는 자기 배에 칼을 꽂은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걸 가져가는 거잖아요. 무슨 바보 같은 짓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해 진짜 이거는. 정몽규가 진짜 이상한 행태 뭐 물론 이제 본인은 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홍명보를 원치 않았다고 하긴 한 기사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럼 예를 들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막았어야죠. 그냥 그렇죠. 나 몰랑 하고 있지 본인이 말고. 회장인데 예. 전광희한테 권한을 다 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결국 협상은 이 이사회.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냥 회장단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위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진짜 이것의 책임조차도 또 정명규 회장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홍명보 감독과 인연이 있는데 뭐 통화나 연락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전혀 일단은 이야기를 나눈 건 없고 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거고 그 해결책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축구 대표팀의 영향을 떠나서 유소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최악의 상황들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축구를 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얘기인 걸까요? 그렇죠. 뭐 보고 자랄 어린이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축협의 시스템에 아래 놓여 있는 유소년 선수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연령별 좀- 대표팀이라던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 선임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A 대표팀과 연령별 대표팀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결국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 연령별 대표팀에게도 이식을 한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U20도 그렇고 U18도 그렇고 뭐더 내려가면 U15, U13 이렇게까지 또 내려가겠죠. 뭐 언더 9까지 가니까. 네.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방향 그 말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런 체계에
홍명보의 축구를 쭉쭉 내려가면은 이게 어떨까? 그게 맞나? 네, 그게 맞나? 마블 피아나가 네. 맞나? 마블 피아나 백스리? 이게 쉽지 않다. 물론 이제 뭐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했지만 뭐 그 발표한 거 있잖아요, 축구처럼 뭐 그것에 맞춰서 간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것에 맞는 감독이 홍명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상함은 뭐 모두가 다 느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홍명보 감독을 축구를 선임했는데 그러니까 유순혁 이게 하자면은 그 축구를 물론 이제 대표팀에서는 다른 축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진짜 그런 축구를 내려간다고 했을 때 유소년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 최근에는 유소년 선수 수준도 다르거든요. 최근에 그 수원에 잘해요. 있는 누구 잘해. 어떤 선수죠? 이름이 까먹었다 이름. 이름이 누구였지? 그 수원에 바이에른 뮌헨에서 네. 관심 있어하는 맞아 박승수. 네. 그 선수도 진짜 뭐 K 음바페라고 할 정도로 K 야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진짜 수준을 엄청나고 코리안 그- 야말. 네. 둘이 비슷한 연령대 아닙니까? 동갑일 거예요. 동갑일 박승수 거예요. 선수랑 야말이랑. K 야말. 네. 그렇게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부 리그 보면은 휩쓸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 어쨌든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또 나오는 시대에 네. 이런 축구를 내리면은 상당히 또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선수들의 심정에 대한 좀 질문이 나왔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국내파 감독 선임이 선수들에게 상당히 이제 당황할 만한 결과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선수들이 뭔가 이에 대해서 나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좀 할 것 같다. 뭐 이런 또 의견은 남겼네요. 일단 이걸 보면은 결국 뭐 박지성 위원이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박지성 씨가 느끼기에도 선수들 내부 분위기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번에만 나온 얘기 아니고 5개월 동안 선임 과정에서 되게 선수단이 국내파 감독이 선임될 거라는 소문이 들리면 약간 동요했다고 해요. 되게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맞아요. 내비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중간중간 뭐 제시마치 얘기도 나왔었고 최근에도 외국인 감독으로 맞아요. 가는 쪽으로 가면서 그래도 좀 안심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제 갑자기 띡 홍명보 감독으로 선임이 돼버리니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실망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조차도 지지하지 않은 뭐 아직 이제 현직 선수들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긴 했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또 현직 선수는 얘기하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쨌든 그냥 간접적으로만 나오겠죠. 네, 그렇긴 어쨌든 박지성 이 디렉터가 알고 있을 정도로 뭐 선수단 분위기도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협회장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협회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데 회장부터 이제 지도 체계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클린스만 경질 때 좀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좀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이제 무너진 건 좀 충격적이고 체계 변화에는 이제 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남겼고 그리고 이 다음이 좀 핵심이긴 합니다. 그래서 협회장 사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협회장 사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협회장이 뭐 내려야 한다. 외부의 압력이 어디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 회장님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회장님이 그만둬야 됐을 때 대안이 있는지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저항시키고 신뢰를 심어줄지가 우선시 돼야 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끝에 이런 말을 붙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답이 맞는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태를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절차에 따라서 사퇴를 해야 된다면 해야 되는 거죠. 해야 이제 한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박지성 씨가 의견이. 이 인터뷰에서 뭔가 제일 개인적으로 제일 놀라웠던 대목이 이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사퇴를 거론한다는 게 사실 축구인으로서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용기 내서 이렇게 사퇴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서 뭔가 사실 이렇게 박지성 선수가 말하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언급한 건 전 처음 보거든요. 축구인이. 진짜로. 그렇죠. 사실 유튜버들이야 많이 했지. 축구인에겐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만약에 정말 박지성 위원의 말처럼 외부의 압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관련된 법안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자신에게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이번에는 좀 되게 용기 있는 대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지성 이제 디렉터가 좀 큰 말을 남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홍명보 감독 체제로 이제 대표팀이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 감독이 했을 때의 기대감,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이 대부분인데 이런 상황에서 시작하는 감독은 처음이어서 어떠한 결과를 맞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과정을 이기는 것을 많이 봤는데 그걸 감안해도 이거는 결과를 내도 이 과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뭐라고 했고, 그래서 결국 감독 선임을 번복하느냐 마느냐는 협회와 홍명보 감독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사리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결국 사퇴하라는 얘기죠. 홍명보 감독 보고. 근데 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안 했습니다. 번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지성이 말했음에도 바뀌지 않았다. 몰랑 아몰랑. 근데 지금까지 안 바뀌었는데 박지성의 말로 바뀌었으면은 그것도 이상한 그림이긴 해요. 근데 진짜 저는 이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 박지성 이 디렉터의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뭔가 변화나 움직임은 있을 줄 알았는데 협회에 뭐 저희가 서두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그냥 이사회 통해서 서면으로 받고 땅땅땅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뭐 오늘 홍명보 감독 출국까지 했으니까 거의 이것에 대한 이제 선임 번복이나 아니면 홍명보 감독의 사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영향이 좀 없을 것 같다. 안타깝지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뭐 이 뒤에 질문들이 이제 외국인 감독 뭐 선임에 대한 질문에서는 좀 많은 외국인 감독이 우리 대표팀 자리를 이렇게 원한 적이 있었나? 처음이죠, 진짜. 뭐 이런 말도 하고. 들었던 이름만 해도 진짜 제시 마치 말이 안 되니까.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사실 프란츠 바거너나 뭐 거스포에도 뭐 나쁜 감독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성에 안 차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질적으로 보나 양적으로 보나 이번 대표팀 선임 그러니까 1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진짜, 후보가 검토한 후보만 말도 안 되는 얘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5개월 동안 한 얘기를 또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아무 말도 이 상황에서 안 한다는 것은 아예 한국 축구를 배제한다는 것과 같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본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바뀔 거라는 기대감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뭐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예언이 됐네. 약간 자 이제 합시다. 현실을 정확히 현실을 파악한 직시한 예언이었어. 저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냥 겸손한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에. 뭐 내가 말해도 안 바뀔 거다 이런 얘기는. 근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얘기였다. 그렇죠. 박지성 의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뭐 이게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약간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인사들을 저격한 게 아닌가. 다소 본의 아니게. 다소. 그러니까 결국 그분들은 거의 한국 축구를 저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말대로라면. 뭐 어쨌든 뭐 박지성만큼 이제 그분들이 유명하거나 혜택을 뭔가 빚 이런 걸 많이 받지는 않았겠지만 뭐 수준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분들도 결국 뭐 공인 레전드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분들도 결국 축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것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박지성 디렉터의 인터뷰를 쭉 살펴봤는데 진짜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봐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뭔가 직접 사퇴까지 거론하면서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를 입에 담으면서까지 인터뷰를 할 거라고는 예상을 사실 쉽사리 못했는데 근데 정말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게 뭐 완전히 뭐 지금 사퇴를 안 한다고 해서 무의미한 게 아니라 이 박지성 디렉터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다른 축구 인사들도 인터뷰 내지 입장문을 게재했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릴 뭐 그런 국정감사 이런 것까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박지성이 과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왔을까? 올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다면 또 쉽사리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이게 갈증이었으면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은 이 한마디 한마디에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듣게 되나 싶거든요. 솔직히 이거를 회장님이 가장 먼저 해줬어야 되고, 그쵸. 뭐 대표이사 뭐 누구든 이사든 부회장이든 아니면 어디 전력강화 위원장이든 이번에 위원이든 뭐 누구든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이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고 계속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매번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그걸 피하기에 바빴고 횡설수설하기에 바빴고 그냥 자기가 준비된 질문만 그냥 계속 반복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사실 축구 팬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농락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근데 박지성 위원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논리 있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축구 팬들이 얻는 위안도 충분히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발언 자체는 의미가 참 컸지만 결국 축구협회는 뭐 결과론적으로 이 말을 무시했고 않았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도 이사회를 통해서 확정이 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홍명보 감독이 했죠. 해외 출장 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갔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코치 2명 선임을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출발 전에 약간 기자회견 비슷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말한 게 이제 유럽 출장 목적이 이제 외국인 코치 선임이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이제 원래는 취임 기자회견 이런 거 하는데 안 했죠. 그런 걸 안 한 이유가 시간이 없어서 안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과연? 시간이 왜 없어요? 주말에도 일하는 축구협회가 왜 시간이 그러니까 없어? 그다음에 지금 사실 A매치 기간까지는 9월이잖아요. 좀 시간이 남았어요. 한 2개월 정도? 그래도 기자회견 한 한두 시간 못 할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답답하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목적이 있는 출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쪽으로 이제 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잘 갔다 오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거기 또뭐 좋은 마요르카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비자 구경하고 오는 거야? 이미 내정돼 있는 거야 외국인 코치도?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최근에 그 외유성 출장 이것도 맞아요. 논란이 되거든요 요즘. 그다음에 축구협회의 돈도 이게 당연히 국가의 돈도 끌어다 쓰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산정이 굉장히 되죠. 또 적지 않은 금액 한 300억대 국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코치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국내 코치진은 외국인 코치 좀 결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시스템을 좀 국내 코치 선임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될까? 또 설마 울산 코치 빼가나? 에이. 울산 코치 빼가나? 진짜 너무 근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비인간적이다 그건 진짜. 왜냐면 홍명보 사단이잖아요 결국 그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까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뭐라고 할 수도. 일단 그 울산 차기 감독이 정해져야 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울산도 이제 코치진 교체를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지켜 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코치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협회로부터도 정보를 받고 그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좀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명단 중에서 미팅 가능한 코치들 만나고 뭐 추려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뽑겠다는 거죠 이것도. 네. 뭐 시스템 그런 건 또 없는 것 같아요. 또 홍명보 감독 아마 혼자. 근데 뭐 감독이 코치 뽑는 거는 뭐 그런 거보다 뭐 좀 원래 권한이니까. 네네네. 뭐 그건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자 그리고 유럽 출장인데 대표팀 주요 선수와 만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뭐 아직 좀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새로운 스파크가 될 수도 있을 대목이긴 해요. 사실 설마 선수가 만나는데 사퇴하세요. 선수가 안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진짜로. 그렇죠. 네. 선수가 만날까 했는데 바빠서 저 훈련해야 됩니다. 인타에 놀는 걸로. 그럴 수도 있지 진짜. 약간 불만이 있으면 선수가. 그렇죠. 이게 사실 그 홍명보 감독의 지도력과 그런 선수단 장악에 대해서 뭐 여러 차례 10년 전에도 이슈가 있었고 그 와중에 손흥민 선수랑도 살짝의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선수단이 홍 감독을 잘 따르지는 또. 그래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아직 정해진 일정을 대표팀 선수와의 만남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감독 선임 뒤 후폭풍이 좀 많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심정이 어떤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이것에 대한 답변이 한국 축구 대표팀을 어떻게 강한 팀, 좋은 팀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많은 걱정과 기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내 인생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아니 근데 걱정을 알고 있는데 왜 기대를 해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기대 안 한다니까. 걱정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걱정이 뭔지 모르니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나 지금? 기대를 그래 주변 사람은 기대하겠지, 자기 주변 사람은. 그렇죠. 뭐 댓글에도 아까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자기가 울산 감독으로 있는 동안 잘했으면은 그냥 모두가 울산과 홍명보 감독을 응원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장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가장 앞에 나서서 협회에 반하는 목소리를 내셨던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되게 응원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자기가 울산을 등지고 나와서 대표팀 감독 자리를 승인을 해놓고는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그건 좀 이기적인 발언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그 목표는 2025년에 열리는 클럽 월드컵 출전이라고 거기에 도전하겠다고 막 여러 차례 맞아요. 그 얘기 좀 강조했었죠. 갑자기 월드컵으로 갑자기 도전이 왜 바뀐 건지, 도전의 목표가 왜 바뀐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도전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뭐 축구, 아니 근데 한국 축구를 위한 희생 뭐 이런 거보다는 마지막 도전이라고 선언하기 좀 젊으신 나이 아닙니까? 이제 60도 안 됐을 텐데. 60 안 됐어요. 네. 아니 왜 벌써 마지막 도전을 하시는 건지. 근데 약간 반강제 마지막 도전 아니야 이거?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진짜 2026년 이후에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 상으로는. 뭐. 그다음에 요즘 또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라니까요. 진짜. 감독 수명도 지금 길어졌거든요. 네.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선택을 지금 모 국가의 대통령 후보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80세랑 83세랑 막 이렇게 돼. 그런데 뭐 마지막 도전이야. 할 수 있는 날이 많은데. 그러면 안첼로티만 해도 지금. 그렇죠. 홍명보 감독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볼 게 결국 자신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간 건 그냥 자기가 원해서, 도전을 원해서 간 거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진짜. 그냥 자기 선택이고 자기의 개인의 이익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안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좋은 쪽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새로 들어온 이제 코치 선수들과 어떤 축구를 선보일 계획이냐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일단은 경기력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근데 하지만 경기 외적인 것은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우리만의 문화가 뭔가요? 근데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우리만의 문화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네.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의 채용 문화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만의 문화가 뭘까? 우리만의 문화는 만들어져 있고 사실 외국에서 뭐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만큼 문화가 뚜렷한 나라도 문화가 없죠. 없죠. 뭐 선후배 이런 것도 사실 우리나라만 거의 있는 거고. 그거는 다른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심하지 않아요. 그렇죠. 개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약간 찍어 누르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연줄이 이렇게까지 작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진짜. 뭐 이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에 코멘트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후배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뭐 박지성 뭐 디렉터나 뭐 이영표 그렇죠. 위원이나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근데 존중하는데 왜 계속 남아 있지? 존중하면 빨리 사퇴하지. 존중. 그 다음 질문이 이제 후배와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에 대한 대답 역시도 그냥 그런 의견을 잘 받아서 좋은 것들은 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 자, 좋은 의견이 뭐가 있었죠? 후배들이 남긴 의견 중에 좋은 의견이 있었나요? 홍명보 감독을 위한 의견은 없었죠. 없었죠. 그냥 사퇴라는 얘기밖에 없었고. 사퇴해야 된다. 비정상적인 선택이다. 축구인 행정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존중을 진짜로 하면은 본인이 그만둬야지 존중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의견을 받겠다고 말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견 받았으면 이 사퇴했어야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존중하겠습니다 하고 사퇴해야지. 제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생각은 잘 들었습니다. 너의 생각을 그렇다는 걸 인정합니다. 뭐 이 정도죠, 그냥.
그래서 그냥 진짜 원론적인 얘기고 그냥 잘 들었습니다. 그냥 이걸로 넘어가는 또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내가 할 일은 뭐 대표팀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다. 대표 선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도 열려 있는 장소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본인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수들은 안 정해져 있나? 선수들은 안 정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과연 본인이 대표를 선발하는 과정도 과연 정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좀 많이 듭니다. 결국은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선임이 되면은 그 사람이 결국 그 비정상적인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뭐 감독이 당연히 명단을 구성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히딩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의 알력이 무조건 있거든요. 네. 이번에도 막 그 뭐 본인이 막 코치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거나 전광희 내에서도 네, 뭐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뭐 옛날부터 추천해온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과연 이런 영향력, 선수 청탁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쵸, 이게 떳떳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국가대표 신인 감독이 출국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한 10개 정도 받았는데 그 10개에 대한 답변에 저희가 하나하나 반박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솔직히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안 그리고 된다. 이게 그냥 사실 그냥 출국 기자회견이면 그냥 뭐 코치 정도 묻고 보냈을 거예요. 근데 정식 기자회견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잡다한 것까지 다 이제 공항에 서가지고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본인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뭔가 디테일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뭔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그런 것들이. 너는 그러지 않았잖아. 너는 이기적이었잖아. 너는 배신했잖아. 자꾸 팬들이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진짜 갈 때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왔던 질문이 뭐 이제 의리축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외국인 코치를 선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외국인 코치 얘기가 나왔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홍명보 감독의 말로는 본인이 이임생 이사에게 요청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사항을 수락 조건에 이제 넣었고 미팅 일정도 이제 미리 잡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임생 이사의 선임 이제 기자회견 당시에는 본인이 좀 홍명보 감독한테 요청했다라고 했는데 말이 좀 달라요? 지금 뭐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걸 보니까 이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막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네요. 막. 아니 근데 오케이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맞출 생각은 보통 하지 않아요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니까 엇나가는 게 있을 수 있죠. 진짜 말을 맞출 때. 근데 이건 진짜 둘의 말이 완전히 상반돼가지고 한 명은 이임생 이사가 내가 요청했다. 아니면 한쪽은 홍명보 감독이 내가 요청했다. 네. 이게 뭐 그러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제3자의 짓인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 누가 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명이 까먹은 실수한 거야. 까먹은 거야. 까먹고 자기가 했다고 한 거지. 한 명이. 그렇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솔직히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요청을 했든 뭐 그건 별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다른지 진짜 뭐 제3자가 지시를 했는지. 근데 이렇게 뭐 이번 사태에서 말이 다른 게 한두 개입니까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차적 정당성이 왜 우리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 뭔가 발언에서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홍명보 감독은 유럽으로 떠나게 됐는데 가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돌아오겠죠?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떠난 직후에 이제 정치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또 정치권 또 이슈에 대해서 물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한축구협회와 관련해서 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의 문제점은 절차적 하자와 불투명한 선임 과정 그리고 홍 감독 개인의 심히 부적절한 과거 행적 이거는 이제 뭐 1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질에 대한 우려가 있다. 5개월이나 지연된 중요한 국가대표 감독 선임은 제도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월권을 해서 졸속으로 선임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협회 규정과 맞지 않게 이제 내정을 했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아니고 전력강화위원장을 다시 선임하고 위원 역시 추가해서
전력 강화 위원회를 정상화한 후에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상시 공정한 절차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어서 축구협회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한 납득할 만한 해명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국정감사 할 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라고 완전히 이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일단은 이 국정감사 같은 경우는 타 스포츠지만 야구에서 사례가 있었죠. 네, 그때는 그때 이제 선동열 도쿄 올림픽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아니요, 2018년 자카르타 올림픽 맞아. 아시안 게임 아시안 때. 게임 그때 때였고 뭐 선수 선발 네, 뭐 이런 이런 발에 거에 대해서 대해서 네,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엇가긴 했죠. 성동열 네. 감독의 완승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는 있긴 했습니다. 네,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따져봐야 될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네, 저도 네, 정확히 네. 체크는 못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대한축구협회가 분명히 국가로부터 예산을 적지 않은 돈을 받습니다. 문화체육부 그리고 결국 그 문화체육관광부 안에 그러니까 네. 좀 산하 정도 느낌이잖아요. 산하 그러니까 문체부 산하가 대한체육회인데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게 대한축구협회죠. 그래서 뭐 완전히 이게 뭐 나라 기관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히 나라의 연관이 지원을 있네요. 받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예산 사용에 관련해서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이거는 좀 정확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국가의 돈을 받았으니까 네. 뭔가 명분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근데 뭐 절차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명분으로 봤을 때는 네. 확실히 좀 부를 만한 부분이 그렇죠. 아 이게 그리고 이게 대한축구협회라는 이름이 이제 사실 대한을 쓰잖아요. 이거는 국가랑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을 좀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이름. 저 태극기를 걸고 하는 거니까. 뭐 사실 명분이야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스포츠에 대한 얘기가 정치 쪽에서 나오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정치에서 그 스포츠를 언급하는 이유가 뭐가 됐든 의도가 뭐가 됐든 뭔가 스포츠 본질이 정치에 흘러들어가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결국 또 이런 졸속 행정이랑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정치판에서도 스멀스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하셨던 기자회견 하셨던 의원님은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 3일 전 12일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야당의 양문석 의원도 관련해서 이제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책임 소재를 묻겠다고 뭐 경고를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사에 따르면은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뭐 비롯해서 많은 대한축구협회 이사진들이 네.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오늘 이제 처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 네. 봐야겠습니다. 확실히 뭐 부를 만한 아까도 네. 언급을 지금 해드렸듯이 뭐 이유는 좀 생긴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때 아시안 게임 때 선동열 감독을 부를 때는 이제 그 네. 명확히 병역과 관련된 이슈였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부를 만한 명분이 사실 더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재여서 좀 부를 만한 명분이 더 충분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사실 근데 뭔가 이슈는 이게 좀 뭐 내가 축구 팬이라서 그런지 더 되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이게 5개월 동안 계속 이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치권도 참다가 이렇게 뭐 국회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건 처음인데 처음은 아니지만 결국 이 축구협회라는 게 지금 거의 그냥 정몽규 회장의 사주 조직 그렇죠. 이런 느낌이 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소문에 따르면은 그냥 정몽규 회장이 이제 하라면 이제 약간 죽어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니까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 견제를 할 부분은 확실히 뭐 댓글에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문체부 산하의 대한체육회 조직 소속으로 축구협회가 있는 건데 뭐 사실상 뭐 관리를 받거나 이런 또 개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약간 파트너십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속사 느낌? 그거랑 좀 다른가? 소속사는 아이돌이랑- 통제를 하잖아요. 네. 통제를 하진 않죠 대한체육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어쨌든 약간 이건 독립적인 건데 협력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 얘기 나왔으니까 문체부에서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는데 방금 뜬 기사인데 그래서 문체부 이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15일에 뭐 제 기사는 이제 TV 조선에서 나온 지금 기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존중해 언론에 기사가 나와도 지켜봤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문체부 고위 당국자가.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지 대표팀 관련 감독 선임 과정에 하자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의 권한 내에서 조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연합뉴스 쪽에서 기사를 봤는데 이번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직접 조사를 좀 지시를 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그럼 확실히 뭐 국정감사 국회 쪽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법부 쪽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쪽에서도 이제 뭔가 조치의 움직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사실 근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가 여러 번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국가대표 축구라는 존재가 사실 스포츠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스포츠를 좀 차치하더라도 문화 쪽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축구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국가적으로 좀 지도를 하는 게 뭐 예준이 말대로 되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까지 상황이 왔을 때는 좀 나서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삶과 뭐 생계와 관련된 건 아니더라도 국민들의 삶의 일부분에는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좀 국가가 나서는 것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 그렇습니다. 제가 본 다른 기사에서는 이제 시민단체가 정명규 회장을 고소 고발했다. 고발했다. 이런 뉴스도 봤었는데, 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3권 분립에서 자주 배우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다 축구회를 노리는 상황이 뭔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곤하네. 정명규 회장은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간 것만으로도 사실 사퇴를 해야 됩니다, 진짜. 뭐 그리고 뭐 이제 뭐 4선 도전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문체부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상황이 본인들이 그냥 귀 닫고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이제 약간 땡깡을 부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약간 그런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한축구협회의 이슈가 이제 정치권과 국가적인 차원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홍명보 감독 선임이 딱 됐다고 내정됐다고 기사가 떴을 때 저는 홍명보 감독이 마지못해 수락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냐면 2011년, 12년 이때 이제 최강희 감독 선임할 때 사례가 있었죠. 조중현 당시 회장이 소주 5병 그리고 너 안 하면 배신자야. 약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제 마지못해 수락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이제 좀 일이 일어났을 거라 했는데 이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이게 뭐하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약간 좀 되게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되게 분노의 감정을 느꼈었는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홍명보 감독이 뭔가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인터뷰나 언행을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그런 유혹이 오매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울산 팬들과의 신의를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그런 이미지가 깨진 것 같아서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뭔가 홍명보 감독도 사실 어쨌든 런던 올림픽 3등 하면서 되게 우리나라에서 촉망받는 지도자였는데 제물로 됐었잖아요 2014년에.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그때 국민적으로 욕을 먹었죠. 욕을 진짜 많이 먹고 저도 사실 막 되게 막 중학생 어린 나이에 막 욕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되게 착잡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홍명보라는 인간에 대한 약간 호감도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냐면 전무이사 하면서 그때 좀 좋은 일들을 많이 했고 사실 벤투가 뽑힌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죠.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진짜 좀 신뢰도가 있는 그런 축구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진짜 뭐 원래 정몽규 회장이야 원래부터 좀 신뢰도가 없었고 그렇죠. 그냥 원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뭔가 실망을 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근데 이 홍명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이슈들을 정말 반년 동안 부정적으로 다뤄오면서 되게 고자극 이슈긴 하지만 자극적인 이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피로하거든요 이게. 계속 뭐가 나와. 계속해서 이게 안 좋은 말들 좀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이슈들을 입에 담는 게 상당히 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겪어오면서 굉장히 좀 실망감도 많이 드는 것 같고 정말 뭔가 역대급 사건으로 인해서 팬들의 실망을 얻은 것 그리고 그 주체가
대한민국의 스포츠에서 가장 큰 단체라는 것이 정말 그냥 순수하게 축구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좀 일이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축구협회는 일단 뭐 감독 선임 번복이나 뭔가 스탠스를 취할 생각은 없고 그냥 이대로 없어. 밀어붙이고 우리가 9월 A매치 때부터 홍명보 감독과 함께하는 그런 A매치 기간을 보내야 될 것 선수들이 이제, 안타깝습니다. 선수들. 같은데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거고, 우리가 또 그거를 봐야 될 거면 또 이제 이거에 관한 얘기가 뭐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매주 계속 아마 다음 주에도 나올 거예요. 뭐가 그렇죠.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일단 계속 해야지, 어떡해. 정치권에서도 물었기 때문에 응. 기사야 계속 쏟아질 거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리고 이제는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홍명보 감독이 어떻게 하느냐에 그 하나하나에 대한 비판이 정말 날카롭게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지만 빠른 해결은 불가하다. 네. 우리가 거의 진짜 주간 축구협회가 될 정도로 매주 또 앞으로도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에 국가대표팀 얘기 좀 길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는 이거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고요. 진짜 오래 했다. 생각보다 길게 했어. 네. 그래서 한 20분 정도 네. 했나요? 2부에서 저희가 유로 결승 얘기, 그리고 코파 결승까지 해가지고 좀 유로는 인게임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코파는 이제 소식 정도만 간략하게 해서 다뤄보는 시간 또 2부에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